D3K2 제품이고요. 자, D3와 K2 저희 라이브그 제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일 성분으로 출시된 제품이 D3K2 이 제품하고 마그네슘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만은 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들이 좀 남다르고 또 특별히 타 회사에서는 잘 이렇게 넣지 않는 그런 성분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작용하는 어떤 그 뭐 칼슘 보통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섭취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두 녀석을 딱 접목을 시켰을 때 가장 효과적인 뼈 밀도를 형성한다든가 또 근육을 또 이렇게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또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좀 포커싱을 맞춘 것 같아요. 즉 D3K2는 뭐 나이 어린 사람들부터 나이 많은 모든 연령층에 다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D3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3는 현재 D3하고 K2가 두 가지 들어가 있는데 하루 함량 대비 250% 정도 들어가 있고요. K2는 많이 들어갔을 필요가 없으니까 75% 정도를 집어넣었었고요. 이거를 이제 그람수로 하게 되면 5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 이제 그 비타민 D 할 때 보통 이런 그 수치 많이 들어봤죠. 몇 IU야 뭐 이렇게 가수 IU 말고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아마 비타민 D에서는 이 IU를 많이 이렇게 시중에 우리가 봤을 때 등장하게 되고 또 이렇게 광고할 때도 이런 거를 많이 광고하죠. 그래서 저희는 50 마이크로그램은 2000 IU 정도 된다. 그래서 보면은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단일 제품으로 뭐 타회사에서 섭취할 때 뭐 최소한 그 좀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4000 IU 보통 이렇게 막 그 권유하곤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비타민 D가 거의 없는 분 검사를 했을 때 그런 분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2000 IU 250%잖아요. 2000 IU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비타민 D3는 어제도 잠깐 나왔었죠. 어린이 종합영양제 그 설명하시면서 콜레 칼시페롤 요게 들어있다. 이 콜레 칼시페롤이 키포인트는 이제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해서 혈중에 있는 칼슘 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맞습니다. 우리 체내에 있는 칼슘이 제대로 잘 그러니까 쓰여지게 해서 남아도는 칼슘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거나 머물러 있거나 이렇게 해서 뭐 석회화를 일으키거나 이렇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한다 이거죠. 잘 쓰여지게도 하고 잘 소진되게도 하고 잘 배출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타민 D가 바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비타민 D가 아니라 콜레칼시페롤이 그런 역할들을 한다. 모든 회사들이 비타민 D3를 이렇게 생산할 때 이 성분을 넣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콜레칼시페롤은 이끼 지유류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뭐 바위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막 바위에 약간 희끄무리하게 이렇게 이끼 같은 거 끼어 있잖아요. 그건 다 미생물이거든요. 거기에서 발현된 그 비타민 D3 미세조류가 바로 뭐다? 콜레칼시페롤이다. 그래서 뭐예요? 올 비타민 D3하고 K2는 all natural vitamins라고 써 있습니다. 자, 잘 안 보죠? 천연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되시죠? 천연으로부터 완벽하게 가져온 비타민 D3 K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저도 이거를 초반에는 발견 못했는데 보니까 저희 회사 제품은 상표만 봐도 아니 상표란다 그 뭐죠 딱지만 제대로 잘 살펴봐도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단방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자신 있게 표현했다는 얘기죠. 자, 비타민 D3는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일단 전환이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던 것처럼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해주고 당연히 뼈 건강을 개선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뼈가 건강해지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겠네요. 뼈가 이렇게 밀도 있게 있지 않고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뼈 밀도가 약해서 그러는 거죠. 뼈 밀도가 촘촘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듬성듬성 돼 있다 보니까 막 숭숭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래서 골다공증인 거죠. 그러면 툭 쳐도 뼈 부러지고 막 이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D3는 또 이렇게 감염 및 염증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감염하고 염증하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왜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냐면 우리 몸에 T세포하고 B세포가 존재합니다. 잘 아시죠? T세포는 쉽게 말해서 제가 도둑놈인지 일반인인지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죠.
항원으로서 제가 병원체 나쁜 놈인지 나쁜 세포인지 병원구인지 아니를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요. 얘가 인식하고 B세포가 그래 인식했어? 그럼 쟤 잡아야 되겠네? 네, 이렇게 공격하는 게 죽여버리는 게 바로 B세포입니다. 이렇게 T세포는 우리의 가슴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이머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가슴샘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가슴샘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T를 따서 T세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B세포는 우리의 그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 메로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본 메로 여기서 나온 게 B세포입니다. 요 세포에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뭐가 비타민 D3 수용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T세포하고 B세포가 가장 극명하게 가장 주요한 어떤 역할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감염, 염증, 그다음에 바이러스 배치시키는 것, 병원균을 없애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항균 펩타이드 하면 우리 단백질이잖아요. 네. 항균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데도 비타민 D3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인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침투하면 이제 사이토카인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3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기도 하고 장벽의 무결성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장내 미생물 환경과 장벽을 튼튼하게 하니까 어떻겠어요? 네. 병원체 침투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근육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비타민 D3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왜냐하면 근육 세포 내에 단백질 합성 촉진에 매우 중요한 물질로 쓰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 칼슘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지대한 역할을 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역할로 쓰여지는데 바로 이 칼슘의 흡수율을 촉진시키는 게 D3다 보니까 어때요? D3가 동시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당연히 도움을 주고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강력한 항암 작용은 매우 유명합니다. 17종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도 비타민 D3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칼슘과 함께 인슐린을 분비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분비, 그다음에 인슐린 이동, 인슐린의 세포의 어떤 침투,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분비가 잘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칼슘과 함께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3다. 그래서 칼슘, 비타민 D3, K2는 쉽게 말해서 그냥 삼형제, 항상 붙어 다니는 삼형제라고 봐야죠. 삼형제, 삼총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D3를 많이 이렇게 우리 체내에 생산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3를 생성했을 때 뭐가 생성이 돼요? 그렇죠. 비타민 D3가 생성이 되겠죠. 그때 생성되는 게 뭐예요? 콜레칼시페롤이에요. 즉, 콜레칼시페롤은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3를 우리 몸에 생성할 때 똑같이 100% 똑같은 비타민 D3가 뭐다? 콜레칼시페롤이다. 바로 그 성분을 우리 비타민 D3에 함유시켜놨다. 그래서 올 내추럴, 햇빛이 내추럴 아닙니까?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3면 정말 100% 천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K2입니다. 자, K2. K2에는 크게 K2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메나키논. K2도 뭐 K1도 있고 2도 있고 뭐 이렇게 한 11가지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비타민 K2, 메나케논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도 있고 4도 있는데 4는 거의 K1에 가까워서 하는 역할들이 좀 이렇게 미비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체에 또 D3를 잘 돌보아가지고 또 칼슘을 잘 케어해서 이동한 칼슘을 이제 뼈로 직접적으로 잘 들어가게 해서 조골세포, 뼈를 만들어낸 조골세포를 잘 이렇게 북돋아서 진짜 뼈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K2라고 볼 수 있다. 어제도 어린이 종합영양학자 설명하시면서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읽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칼슘의 역할을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게 바로 K2다 보시면 됩니다. 흡수된 칼슘을 우리가 칼슘을 흡수할 수 있겠죠. 섭취할 수 있겠죠. 흡수된 칼슘이 아니라 이제 섭취된 칼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비타민 D3가 이동된 칼슘을 K2가 뼈로 침투시켜서 뼈 속에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 조골세포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 호르몬을 합성해서 칼슘을 원료로 뼈를 생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바로 K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슘을 섭취하면 D3가 뭐하고 이동시키고 이 아이를 실질적으로 뼈로 칼슘 원료로 뼈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게 K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K2가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의 생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왜?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형님이 없으니까. 잘 이끌어줄 형님이 없으니까. 바로 그 K2. 많이 남으면 어때요? 혈중 뭐가 높아진다고요?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혈관 벽에 붙어서 결석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은 혈관 좁아지게 되는 동맥 강화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칼슘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서 칼슘이 남아 돌아 생기는 결석을 예방할 수 있고 찌꺼기 칼슘을 어깨에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그런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충치 예방이나 더위 예방에는 기본적으로 도움이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D3K2는 한마디로 칼슘의 흡수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칼슘 흡수가 잘 되면 뼈 밀도가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또 심혈관, 잘 사용되지 못한 칼슘으로 인해서 그 칼슘이 누적돼가지고 혈관벽에 붙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다. 칼슘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도와주는 녀석인데 그 칼슘을 어떻습니까? 촉진하고 도와주는 게 D3와 K2이기 때문에 근육의 근육 생성에도 근육의 이완 수축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시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All Natural 비타민이다. 두 가지. 그리고 콜렉 칼시페롤을 썼다. K2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트라 마그네슘입니다. 그냥 마그네슘 아니고 울트라 마그네슘인 거죠. 자, 14분. 마그네슘을 단독 제품으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단독 제품인 이유. 저는 그걸 딱 하나 꼽으라 한다면 당연히 이거죠. 마그네슘은 우리 인체 내에서 325가지의 효소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효소 반응이 뭐예요? 우리 이제 효소 하면은 소화 효소만 생각하는데 소화 효소는 아리프락셀에서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락타제, 셀룰라제, 리파제 이렇게 소화 효소 진짜 소화에만 관여하는 효소이고요. 나머지 모든 효소는 뭐예요? 대사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자, 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생명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 325가지 효소 반응에 매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네랄이 뭐다? 마그네슘이다. 그리고 그 마그네슘 중에서 우리는 울트라 마그네슘을 썼다. 일반적인 회사의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카보네이트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저희는 울트라 마그네슘인데 어떤 마그네슘이에요? 맞아요. 글리시네이트도 함께 그리고 글루코네이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마치 좀 전에 봤던 비타민 D3가 그냥 D3가 아니라 뭐였었죠? 콜렉칼시페롤이었던 것처럼 마그네슘도 그냥 일반적인 마그네슘이 아니라 울트라 마그네슘 카보네이트가 아닌 글리시네이트, 글루코네이트 임으로 인해서 괜히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놨겠어요?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흡수율과 더 높은 생체 이용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함유를 하게 한 거죠. 자,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우리 몸에서 작동하지 않겠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울트라 마그네슘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울트라 마그네슘을 쉽게 말해서 킬레이트화 마그네슘 또는 킬레이트화된 마그네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이런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억에 남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는 강력한 무기가 아마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유기화합물. 자, 유기물이 뭐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기화합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섭취하면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자, 그런 유기화합물이 무기물이 뭐예요? 미네랄 있잖아요. 즉 유기화합물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요 3대 영양소에 무기물이 미네랄이 부착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둘이 항상 필요한 영양소인데 같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따로따로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안정된 마그네슘으로 우리 몸에서 활동하고 그로 인해서 체내 지용성 비타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다른 미네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유기화합물도 있겠죠. 탄단지 이런 영양소들과 거부 반응 없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먼저 흡수될 거야, 네가 먼저 흡수되라 이렇게 거부 반응 없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잘 흡수될 수 있는 게 바로 킬레이트화된 마그네슘, 울트라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글루코네이트, 마그네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쟁이 없다 보니까 경쟁이 없이 잘 작동하고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높은 흡수율과 생체 용률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리 살펴봐도. 맞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이 하는 일들을 한번 여기다 제가 쭉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좀 말이 길긴 한데 자, 우리 몸에서 매일
325가지 생리화학 반응에 관여한다. 즉 대사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자, 대사 효소의 보조인자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슐린의 세포로의 이동. 자, 좀 전에 우리가 배웠었죠. 칼슘하고 비타민 D3는 인슐린의 분비, 인슐린의 분비에 일단은 분비된 인슐린이 잘 이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마그네슘하고 아연이 필요합니다. 자, 인슐린의 세포의 이동에 관여해서 당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몇 가지 그 닉네임이 있어요. 천연 근육 이완제, 그다음에 천연 진정제, 그래서 항스트레스 미네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미네랄 중에 특히 마그네슘이, 그래서 마그네슘 잘 드시면 잠을 잘 자실 수 있는 거죠. 진정제이니까. 자, 뇌의 흥분 자극 호르몬 글루타메이트 작용을 조절해서 이런 것들 어린이 과잉 행동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정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자,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기도 하고 두통, 편두통, 생리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신경 및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심장 근육이 많아 심장의 심혈관이라든가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에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자, 신경과 근육의 수축 이완, 아까 근육의 수축 이완도 뭐와 같이 관계되어 있다고 했죠? 칼슘하고 관계되어 있고 그 칼슘이 흡수를 촉진하는 게 비타민 D3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마그네슘도 마찬가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움이 되는데 심장이 가장 많은 심장이 근육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이렇게 펌프질을 잘 할 수 있도록 말랑말랑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심혈관과 부정맥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심장이 잘 뛰면 이런 일들은 잘 발생하지 않죠. 자, 그다음에 세포막의 구성 요소로 많이 쓰여지기도 하고 고칼슘 혈중을 미리 차단한다. 그래서 아까 D3랑 K2랑 겹치는 부분이 많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대사 기능에 작동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깊은 숙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고 이게 아니군요. 혈압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고칼슘 혈중을 통해서 고칼슘 혈중이 있으면 혈관 벽에 칼슘들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혈관 벽이 좁아지면 어떻겠어요? 심장은 일을 해서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을 미리 블로킹하고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천연 이완제, 천연 진정제답게 어때요? 멜라토닌, 세로토닌, 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잘 합성해 줌으로 인해서 어때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울, 불안 이런 것들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단백질을 이렇게 소화하다 보고 분해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부산물 이런 것들이 암모니아인데 이거 독소죠. 이런 독소를 적절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확대 한번 보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서포트스 오버 300 엔자임 리액션.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325가지의 체내 엔자임의 효소죠. 보조 효소죠. 엄밀히 얘기하면 엔자임의 효소군요. 효소의 작동을 오버 300이 300가지 이상이잖아요. 영향을 주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단독 제품인 이유 325가지 효소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효소 반응, 그다음에 근육, 그다음에 신경, 수면에 천연 진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울트라 마그네슘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PM이랑 잠깐 비교해 봤는데 PM의 마그네슘은 탄산 마그네슘과 함량도 약 43%이고요. 마그네슘 카보네이트다. 저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글루코네이트라고 했습니다. 다 차이점이 뭐예요? 맞아요. 더 높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울트라 마그네슘으로 했다. 킬레이트화된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하면 얼마나 강력한 진짜 울트라라는 말을 붙여도 우리 뭐 엄청나다 할 때 울트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붙일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비교표를 만들어 놨네요. 자, 킬레이트화된 마그네슘, 그냥 일반 탄산 마그네슘 함량 자체도 이렇게 프로테이지도 엄청 다르네요. 자, 기본적으로 높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자랑할 만한 울트라 마그네슘으로 킬레이트화된 마그네슘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함량도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비교해도 지지 않고 뭐 굳이 뭐 이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최적화된 울트라 마그네슘을 우리에게 한가 단일 제품으로 이유 있는 설명을 이렇게 해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